소심한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전군의 모든 고민 우리가 해결합니다. 인권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행동기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죠? 운동을 더 하셨나 보네, 일주일 동안. 몸이 더 좋아졌어. 더 좋아지셨어. 자, 우리 국군에게 중요했던 호국 보훈의 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네. 이제 6월은 끝나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국방부가 공개한 6.25 전사자 명부입니다. 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4월 6.25 전쟁 제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 전사자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DNA 시료 부족 등으로 발굴된 전사자 중에 132명, 1.2%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는 13만 3천여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NA 시료 채취는 그 가까운 보건소와 군 병원 등을 방문하시거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1577-5625로 전화하면은 이 방문 채취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니까요. 본인의 가족 중에 뭐 6.25 참가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다면은 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도 행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 서러울 것 같아요. 26개월 내내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프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누가 아파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향수병이지. 진료도 빨간 약, 약도 빨간 약. 장병들의 아주 사소한 고민까지 귀 기울이는 행군기 비밀 행군 상담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오늘의 비행소 주제는요.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자, Give it to me. 장병들이 대체 뭘 달라고 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저는 정기 휴가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일병입니다. 제 후임은 상점을 많이 받아서 포상휴가도 나가고 동기는 축구를 잘해서 포상휴가 받고 왜? 어째서 저한테는 포상휴가를 주고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포상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자,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고민이죠. 바로 포상휴가 따는 법. 예, 맨날 얘기해 드려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 이제는 우리가 고민이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장병들이 입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대하자마자 고민이 크게 생기는 거죠. 포상휴가를 따고 싶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행군기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 전역을 하면 또 계속 입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 행군기 프로그램도 계속 가겠네요. 자, 그리고 장병들의 포상휴가 욕심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계신 간부님들의 부대는 포상휴가를 어떻게 주고 있죠? 네. 네, 저희 신병교육대 같은 경우는 먼저 특급 전사를 따면 3박 4일의 포상휴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 표창이 4박 5일, 그리고 연대장님, 대대장님 표창이 각각 3박 4일씩 포상휴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상점을 100점을 받으면 포상휴가 1일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주말에 교회를 갔다 오거나 종교를 갔다 오게 되면 상점이 10점씩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느끼는 건데 우리 이주호 중위님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카투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군 지원단의 경우는 월별로 이제 모범 카투사 선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베스트 카투사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베스트 카투사는 말 그대로 최고의 카투사를 뽑는 겁니다. 백화? 예, 그렇죠. 예. 사격, 체력, 그리고 전투 능력, 영어 실력 등에서 전 종목 최고 점수를 받은 인원 단 한 명만이 해당 부대에서 한 명만 선발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군 본부에서 복무를 하다 보니까 좀 스케일이 좀 달라요. 이제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휴가를 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휴가만 주면 안 되잖아요. 휴가 가서 어떻게 놀지 이런 것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호텔 숙박권까지 같이 주시면서 휴가를 그렇게 주시는데 체육대회 때 저도 받는 분들 보고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본인은 절대 못 받겠네요. 그쵸. 기대도 안 하고. 네, 그래도 우리 기준이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포상 받으라고 아, 꼭 감사합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부들도 따로 이렇게 포상 휴가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 군 생활하면서 포상휴가를 좀 많이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입대하자마자 이제 하사 때 그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운 좋게 1등을 해가지고 4박 5일에 포상휴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자대 오자마자 6개월 만에 가는 휴가라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없고 받을 뻔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진짜 사나이 300을 촬영을 할 때 어쩌다 보니까 군단 대표까지 선발이 돼서 네, 이제 최종적으로 박재민 씨와 행군까지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1군 사령관님 상장을 받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랬는데 아쉽지만 포상휴가는 없었습니다. 아, 상은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아, 포상은 했지만 휴가는 없었네요. 너무 기분 좋아서 포상휴가는 아쉽다. 없었어도 네. 진짜. 자, 이게 사실 포상휴가도 운이거든요. 예, 이럴 때 꼭 나오는 얘기. 진짜 고전적인 스토리. 저 때, 뭐 저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내려온 얘기인데 저때. 한여름에 땡볕에 한 병사가 제초 작업을 잡초를 뜯고 있다가 알 것 같아. 헬기가 위에 지나가 모양 올려봤는데 햇빛이 정통으로 이렇게 내려져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모양을 봤는데 헬기를 타고 내려가던 사람이 아니 저 친구가 저 아래에서까지 경례를 포상휴가 보내 포상휴가 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진짜 전설의 이야기죠, 진짜. 사실일 수 있어요. 옛날부터 아직까지도 내려오죠. 그러니까 진짜 운인 경우가 있는데 행운권이라고 있잖아요. 추첨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체육대회 같은 뭐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추첨권을 어. 뽑아서 그 사람한테 포상휴가를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는 진짜 그냥 100% 운인 경우가 있죠. 이보다 더 운이 좋은 병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했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인사과 당시에 근무했을 때 사단장님이 저희 부대 인사과에 근무했는데 우리 병사랑 같이 악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너무 관등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이병 홍길동 이렇게. 그래서 이 부대 인사과는 군기가 바짝 들었구만. 오. 김중사 다이마 보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얼떨결에 심부름원에 한 명이 있었는데 걔도 같이 휴가 간 거예요. 이야, 진짜 대박. 그래서 정말 대박이었어요. 하늘이 자, 이렇게 네. 물론 운이 따라주면 좋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받는 포상휴가 더 뜻깊을 수 있잖아요. 자, 특급 전사, 독서 경연 대회, 체육 대회 1등 상점 많이 받기 방법은 여러분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포상휴가 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변에 포상휴가를 잘 받는 장병들을 보면요. 간부와 관계가 좋고요. 그래서 본인이 맡은 특기만 잘해도 포상휴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도 저도 힘들다 싶으면 그냥 담배를 끊으세요. 금연 포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모든 부대마다 있지는 않겠지만 금연 포상도 있고 또 금연이 힘들다 그러면은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이발병이 돼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발병은 정기적으로 이제 특별 포상 휴가를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명절에 하는 민속놀이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제기차기 1등도 하고 뭐 윷놀이나 이렇게 명절처럼 포상휴가 기회가 많아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군의 훈련이 몰려있는 가을이나 겨울에 휴가가 많이 나가고요. 또한 연말에 다가갈수록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이라든가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노려본다면 포상휴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 운변대에 나와서 2등을 해서 14박 15일에 그 옛날에 95년도에 네. 너 한 살 때 나는 껌을 씹으면서 휴가를 나왔단다. 손에 손 집어넣고. 네, 이게 또한 포상휴가를 잘 받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포상을 주는 모든 종목을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가서 또 하고 도전하다 보면 뭔가 하나는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인트라넷에 또한 무슨 행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간부님들 강조사항을 잘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한 만큼 사람마다 능력치도 다르잖아요. 제가 한 방에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각자 유형별로 어떤 포상휴가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타고난 캡틴 코리아 코리아. 스타일. 또 이제 운동 능력이 좀 좋은 아, 제가 얘기한 그 설날 명절 네. 그리고 될 놈 될 스타일. 운이 좋은 스타일. 끼쟁이 장기자랑 보상 모범병사 한석봉 나는 뭘 하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저는 타고난 캡틴 코리아인 것 같아요. 뭐 총이면 총,
저 1등 사수였는데 그 사격 잘하면 포상휴가 보내주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첫 번째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끼쟁이 스타일. 맞아요. 네. 저도 말로 타고난 캡틴 코리아인데요. 이진 보면처럼 사격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또는 여군분들이 사격을 되게 잘해요. 집중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성적이 높게 나옵니다. 이조중이님은 왠지 모범병사 스타일 같은데. 맞아요. 캡틴 코리아 아니에요? 아 캡틴 코리아. 모범 캡틴 코리아 아니에요? 모범 코리아 아니에요? 모범 코리아. 저는 워낙에 운동을 좋아해서 네 아무래도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고난 캡틴 코리아. 네, 군인 패널 세 분 다 1번을 골라주셨는데 저는 너는 당연히- 뭐라지죠? 저는 그래도 글을 쓰는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석봉 스타일이 아닐까. 에이. 솔직하게 한석봉 밑에 있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아 맞다 윤기준 주인가 네. 그 끼쟁이일 수도 있어요. 왜요? 아. 랩을 엄청 잘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그래요. 원래 동아리도 네, 했었고 네. 랩 엄청 잘합니다. 원래 랩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프리스타일 그 프리스타일 바로 나와야지. 원래 랩은. 지금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랩이 있을 근데 거예요. 지금 제가 매우 아쉬운 게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한 번 했었는데 다들 기억을 못 하시네요. 나만 기억하라. 얼마나 못했으면 얼마나 기억이 날랑-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못했나 봐요. AKA 눈 없어 수식어를 찾는다면 부질없는 짓 눈앞에 날 보고 눈을 비벼 혹시 이게 꿈은 아닌지 힙합의 아버지가 존재한다면 난 그 아들쯤 네. 에이요. 오케이. Let's get it. 예. AKA 눈 없어 수식어를 찾는다면 부질없는 짓 AKA 눈 없어 수식어를 찾는다면 부질없는 짓 눈앞에 날 보고 눈을 비벼 혹시 이게 꿈은 아닌지 힙합의 아버지가 존재한다면 난 그 아들쯤 날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억이 보이 날것 씨가 같아요. 딱 랩톤이네. 어때요? 진짜 잘했어요? 아유 별로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너무 잘해요.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참여 자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윤기준 중위님처럼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요. 시키면 해야죠. 네. 뭐라도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스스로를 위해서 휴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네. 못해도 해야 돼요. 윤기준 중위님처럼. 아, 네, 못해도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 운도 따라와 줄 겁니다. 고민장병도 포상휴가의 제왕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올여름에는 복근 만들어서 꼭 워터파크를 가자고 합니다. 복근을 만들어 주목받고 싶은데 복근은 무슨 살만 딱딱해지고 있어요. 제가 키 169에 몸무게가 85kg이라 뱃살이 있어서 쉽게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빨리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리피 형. 어? B형? 리피요? 도와드립니다. 이거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복근을 왜 슬리피 씨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이거는 오타 같아요. 네. 저도 나름 그 관리를 합니다. 운동도 했었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제가 또 복근 복근 준비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내후년에. 한번 보여주세요. 2021년에 제가 네. 복근을 공개할 생각인데 긴장들 하시고요. 근데 복근님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올여름에 뭐 복근을 뭐 공개할 뭐 복근님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6kg를 뺐거든요. 오. 예. 그래서 슬림하게 몸을 뺐더니 복근이 숨어있던 복근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복근 운동을 안 했는데도 복근이 예, 맞아. 나오더라고요. 오. 예. 저는 복근이 많이 수줍어해서 부끄러움이 많구나. 부끄러움도 숫기가 많고, 없네. 부끄러움도 많고 햇빛이 별로 안 좋아요. 굳이 그러면 복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네. 복근이 왜 필요해요? 아니 뭐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는데 그렇죠. 복근 없어도 지장은 지장 없지 없고. 뭐. 네, 저도 그렇게 물론이죠. 생각해서 네, 필요하면 그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여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이제. 저는요 2개월 만에 근육질로 바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PT를 주 3회를 받고 이제 철저한 식단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철저하게 했겠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몸에 실험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오. 네, 저같이 야식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60일 만에 16kg를 빼고 피트니스 대회를 나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60일 만에 16kg를. 여러분 안 믿기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주호 중이님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신감 넘치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잠깐 합성 같은데? 얼굴만 하얀데? 야. 야, 진짜 초콜릿이네요. 저렇게 입으면은 그 징계 아닙니까? 지금 군번줄도 안 했거든요. 너무 멋있다. 아, 몸이 진짜 많이 화가 나 있네. 저 몸이 60일 만에 만든 몸이라고. 야, 자 우리 고민장병이 슬피 씨 말고 이주호 중이님을 찾아왔어야 그렇죠. 됐어요. 자, 고민장병은 키가 169에 몸무게 85kg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헬스 트레이너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민 장병 체형은 이제 아직 유산소라든지 복근 운동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은 4개 분할법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개의 분할이 이제 가슴, 등, 어깨, 하체 해서 이렇게 큰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체지방량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중에 가장 큰 근육이 있는 곳은 하체입니다. 네, 전체 근육의 70% 정도나 차지를 하는데요. 이제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쉽게 말하면 살이 빠집니다. 저도 뭐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뭐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보여요. 운동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식단 조절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이 먹고 탄수화물 양만 예를 들면 한 끼당 2숟갈 정도만 줄이면 된다고 식단을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식단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조절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 장병들은 이제 충성마트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단백질, 프로틴을 본인 스스로가 구매해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구매해서 운동 관계 섭취하게 되면은 더 빨리 복근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뭐 다 좋아요. 운동, 식단 조절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영 언니 같은 분을 위해서 준비를 너무 했습니다. 힘들어. 아주 간단한 위장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장술. 오. 보시죠. 캐모플라지. 이게 뭐예요? 어디서 팔어? 자, 와, 여러분. 차이가 있네. 야. 대박. 야, 착용전이 나야. 이게 무슨 제품이에요? 네, 이게 벗을 수 없는 몸짱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본의 한 보형물 제조업체가 실제로 파는 바디스투라고 합니다. 남성의 가슴 근육과 복근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이 위에 래시가드만 입어주면은 올 여름 워터파크는 그냥 끝입니다. 근데 좀 비쌉니다. 가격이 35,000엔으로 하나로 42만 원. 아, 세다. 비싸죠. 네, 요즘 우리 군인 월급도 올랐겠다. 뭐 운동으로 정 안 된다. 그러면 저 아이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네. 네. 저 고민장병이 복근 만들고 싶은 이유가 주목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리얼 복근도 복근 위장술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목받는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요. 잘생기면입니다. 제일 어렵잖아. 진리네요. 제일 간단한. 네, 진리네요. 뭔가 반박을 못 하겠네. 정답이에요. 아니면 아예 확 비키니를 입고 가는 건 어때요? 아, 제정신이. 잡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주먹은 확 뜰 수 있으니까 잡혀가지만 않는다면은 네. SNS 스타는 되죠. 그쵸. 네. 아, 진짜. 자, 좋습니다. 이왕이면 복근 만드는데 꼭 성공하셔서 올여름 워터파크에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민 있는 장병 여러분들 행운기 SNS에 사연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Give it to me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뭘 달라고 하는 건지 본격적인 인권 고민 잠깐 들어볼게요. 네. 네, 이런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지만 오늘 사연은 이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료도 빨간 약, 약도 빨간 약. 어떤 사연인지 지금 네. 조금 감이 오시죠? 빨간 약. 일단 고민 들어보시죠. 소리 잘 들어가지 영상. 장안의 화제. 팬입니다, 진짜.
춤을 잘 춰요. 저희 부대에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바로 땡스피린과 빨간 약. 나 땡스. 배가 아프다고 해도 땡스피린,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땡스피린. 아프다고만 하면 땡스피린을 주네요. 그럼 상처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훈련하다 다치는 날에는 무조건 빨간 약이죠. 빨간 약만 바르다가 상처가 덧난 적도 있어요. 그래요. 모든 장병을 세심하게 보살펴주기 힘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슬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병이 건강해야 나라도 잘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처방도 인권 침해 아닌가요? 네. 우리 때도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이게 시대가 변했는데 빨간 약 말고 뭐 마데카 땡이나 후시 땡이나 뭐 이런 거 발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도 군대 하면 빨간 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죽하면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의무대에 갔는데 배꼽 주위에 빨간 약을 발랐다. 그럼 충격이다. 물론 소문일 뿐인데 네. 그만큼 맞아요. 빨간 약을 애용한다. 그 얘기죠. 뭐 두통이 났는데 여기 머리에 편두통이라서 여기 빨간 약을 발랐다. 다리가 휘었는데 붕대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가지고 감아준 적도 있어요. 어머. 그럼 맞아. 옛날 전설이 있어요. 네. 무슨 처방이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민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잘못된 처방은 아니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배 아프고 머리 아플 때는 진통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땡스피린이 필요하고요.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해야 되니까 빨간 약도 맞습니다. 장병의 괜한 걱정이 또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럼 오늘은 군인의 진료권에 대한 인권 주제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나저나 군대에서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 서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26개월 내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 마음도 아프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군대 이제 입대를 하고 보니까 이등병 때 아프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특히나 제가 이등병 때 치아가 안 좋았어요. 어머,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너무 보니. 아팠겠다. 그쵸,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슨 나이? 또 근데 이제 외래 진료를 나가면 뭐 분담했던 것들을 이제 선임분들이 해야 되니까 맞아. 아플 때 전부 다 말을 못했던 그런 서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그쵸. 서럽다, 그것도. 저는 훈련병들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집에 있을 때 아플 때는 주변에서 계속 누가 챙겨줬는데 군대에서는 누가 아파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너무 슬프고 서러웠다라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고 아파도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 아프다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교육 점수도 신경이 쓰이고 동기들이랑 대인 관계 또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픈 게 인정만 되면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훈련열을 시켜줄 때도 있고. 인정이 많이 됐어요. 방에서 혼자 쉬게도 해주고 밥도 먼저 먹게끔 하고 뭐 병원 가게 되면은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가끔은 꾀병 부리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소개할 때 참군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왜 괜찮으세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군인이라고 네, 윤중희님처럼 절대 꾀병 부리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픈 걸 참았다가는 또 큰 병으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으니까 참는 것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면 변비라든가 변비 같은. 그런 게 가장 큰 대표적인데 이쪽 방면에 전문가가 있죠. 우리 윤기준 중위님. 아,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화장실을 그냥 가고 싶을 때 가요. 우와 대박. 네, 앉아있다가, 조절이 돼요 그게? 네, 앉아있다가 한번 눌까 하면 가서 그냥 누고. 근데 그러던 제가 훈련소에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루간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심각해갖고 얘들아 나 변비다 변비인 것 같다 했는데 너 화장실 얼마나 못 갔는데 했는데 하루 동안 못 갔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게 뭔 변비냐고 하면서 화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2주 동안 그 화장실 못 가는 장병들도 있다고 해요. 어떡해. 그런 경우에 이제 군의관이 직접 뭐 상담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관장을 받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관장이 해야 해결한다고 합니다. 네. 관장이 해야 돼요.
네. 네, 그 변비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추워서 핫팩을 무릎에다 이제 붙이고 잤어요. 붙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저온 화상을 입은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수포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 얘기는 참 동화 같고 소프트한 얘기네요. 참. 무시하시네요.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정말 뭐랄까요. 죽을 옛날 뻔한- 죽을 동심이 뻔했어요. 약간 네. 느껴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계급장을 못 달 정도로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각계전투관이 이제 포복하다가 먼지가 심하게 날라서 눈에 그게 다 들어간 바람에 앞을 못 볼 정도로 심한 결막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일날에 낫지를 못하게 되면 제가 퇴교를 했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빨리 처방을 받고 심각하네. 결국 통과했지만은 정말 이 눈을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심한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군대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병은 뭐가 있나요? 변비라던가 변비라던가 변비 같은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손목 발목의 접질림이라든가 골절, 타박상, 물집, 인대팔 등이 있는데 주로 훈련이라든가 체육대회 등에서 많이 다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간 양만큼이나 군대 만병통치약이 또 파스. 네. 그렇죠, 그렇죠.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 뭐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모든 부분에. 네. 훈련 한번 갔다 오면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아프거든요. 아, 파스 최고죠.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이렇게 감기라도 걸리면은 다 금방 옮잖아요. 아 맞다. 아까 김태용 교관님께서 그 연기 결막염을 좋은데요? 아, 본인 차례인데 마치 지금 생각이 나느냐? 아 맞다. 아 연기 좋았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김태용 교관님께서 결막염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요새 결막염이 좀 많이 유행이어서 결막염이 그냥 1년 내내 훈련병들이 계속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사항으로는 뭐 취침 전 기상 직후에 양치 꼭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손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꼭 비누칠해서 30초 이상 씻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 용품은 개인이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열탕 소독할 때는 그때는 열애 없이 전원 참석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결막염은 전염성이 심해서 이게 바로 전염이 돼버리니까 전염이 돼버린 인원들은 의무대로 격리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결막염이면 그러니까 더러운 손을 만질 수 있으니까 뭐 손을 깨끗이 씻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양치는 왜 결막염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양치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위생 때문에도 그렇고 바로 자고 일어나서 기상 직후에 물을 마시면 저희는 물이랑 세균을 같이 먹게 되는 거기 아니 때문에 결막염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아 이거는 결막염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와중에 매주 성장하는 우리 네. 윤기중 중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군대에서 자주 걸리는 병이 뭐라고요? 향수병이지. 아, 뭐 맞는 말이죠? 아니 근데 저는 100% 공감해요. 특히 막 예.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막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네네. 보고 싶고 여자친구도 보고 싶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막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아무래도 향수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병 정기 첫 휴가를 다녀와서 복귀한 맞아. 직후 바로 향수병 때문에 맞아요. 숨이 안 쉬어진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요? 숨이 안 쉬어진 그게 왜 정도로. 그러냐면은 일병 휴가가 14박 10일이거든요. 아. 그러면 사회의 물을 잠시 다 묻고 와요. 아.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병들에게 나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는 무엇일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후보부터 보시죠. 자, 빨간 약도 필요 없다. 이거 하나면 끝. 나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는 첫 번째 충성마트, 두 번째 잠, 세 번째 훈련 열애, 네 번째 걸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엄마 갑자기? 보고 볼때 뭘까요? 자 장병들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는 과연 뭘지 1위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우리? 아, 1위. 아, 1위라. 잠이죠, 잠. 잠. 잠이죠. 아, 잠을 잠도 잠을 맞아요. 못 자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아 저도 잠이요. 저는 훈련 열애요. 왜냐면은 훈련 열애를 하면은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지 않을까요? 나는 엄마랑 걸그룹이 박빙일 것 같은데 그래도 군대에서는 걸그룹일 것 같아요. 그룹이죠. 그럴 수 있죠. 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엄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개인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많이 답변을 받아서 네, 저희만 나쁜 놈들. 훈련병 때 그렇죠. 훈련병 때. 네, 그런데 이주호 중위를 제외한 세 분은 마음이 통했다고 하던데요. 네. 훈련 열애를 1위로 선택하셨나요? 오. 사실 이거는 저거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장병뿐만 아니라 전 간부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전 간부들은 단연코 훈련 열애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동안에 수많은 훈련하면서 훈련 전날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야. 훈련 전에 개봉한 모든 영화를 봐야 되고 훈련 전에 나온 모든 음식들을 먹고 싶을 정도로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은 느낌으로 갑니다. 그만큼 훈련이 주는 부담감은 모든 만병통치약의 준한 만큼 엄청나게 크게 해다볼 수 있습니다. 해다볼 수 있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그래서 웬일이시죠? 장병들의 마음은 솔직해야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훈련 열애를 위해서 아프고 싶을 만큼 안 된다고 했죠? 반성하겠습니다. 아플 예정이란 말이 있죠. 모든 병의 발병 원인은 훈련입니다. 모든 병의 발병 원인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맞다니까요. 맞지 않나요? 야, 팩트 폭행 와. 진짜 솔직 토크네 오늘. 굉장히 조용히. 아니, 모든 그래서- 발병의 원인은 훈련이라. 그래서 훈련 열애야말로 만병통치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보면은 훈련 열애와 다 관련이 있어요. 일단 엄마를 만났다는 거는 내가 휴가나 외박, 외출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에서 열애하고 있다는 뜻이죠. 잠을 잔다는 거는 훈련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가리키는 것은 훈련 열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을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맞아. 이 친구가 아니 내가 고민돼. 열애가 짜여서 훈련 열애랑 걸그룹 중에 고민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아침 구보도 열애하려고 엄청 그렇죠.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기호라고 있어요. 아이돌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이즈원 팬인데 이걸 아이즈원이 보면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연이 정말 많네요. 잘하네요. 야, 나에게 만병통치약가 된 존재 1위는 50%의 표를 받은 훈련 열애입니다. 이조중이가 아직 행군기 새내기라서 그런지 장병들 마음을 읽으려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훈련 열애를 선택한 장병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지훈 법무관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훈련 열애로 통했습니다. 아이디 와칸다 포에버 님은 훈련을 빼면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디 잘못 들었습니다 님은 훈련 열애 한 번이면 아이돌 마트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이디 삶은 귤님은 훈련 열애 한 번이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만병통치약 2위 걸그룹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요. 네. 아이디 병영도서관님은 예쁜 트와이스 멤버들을 보면 피곤과 잠이 모두 달아납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메인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지 무조건 같은 약을 처방해 준다는 상황. 자, 인권 침해가 맞습니까? 예, 적절한 의료 접근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서로 다른 병증에 대해서 무조건 동일한 약을 처방한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정부에게 있으니까 자신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눈치가 좀 많이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의무대를 찾아가거나 혹은
의무병들이나 약품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있을 테니까 꼭 찾아가서 1대1로라도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무병들이 조금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병사 중에 선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의무병도 조금 잘 모르니까 계속 같은 약만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It's 시국 타임. 네, 오랜만에 돌아온 시국 타임입니다. 의무병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할 거라는 건 옛말이죠. 이제 군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명 시국 도우미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의 의료 보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2017년 5월부터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자격 소지자를 모집해서 선발하고 4단급 의무대에 전문 의무병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문 의무병은 총 6개 특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호, 치과, 임상, 병리, 방사선 촬영, 약제, 물리치료로 나누고 있고요. 이들은 제대 후에도 병적 증명서 상에 주특기 관련해서 경력을 게재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군 병원도 있잖아요. 정말 아프면은 군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근데 이 군대에서는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병원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은 1차적으로 가장 작은 곳이 바로 대대급 의무대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받고 2차는 4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요. 각 군 병원에서 3차 진료를 받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만약에 병을 못 찾게 되면은 메이저 병원으로 의료를 트랜스퍼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고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상만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두통과 오한 증상이 있는데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을 봐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복통이 있을 때 어떤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거는 검색. 요즘에 핸드폰 휴대폰 다 있으니까. 핸드폰 있으니까. 검색해도 되겠네요. 괜찮네요. 그것이죠. 네. 네, 아니면은 4대 배치를 받은 후에 기본 상비약을 구매해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또 곰신들이 남자친구 위해서 챙겨주면은 센스 넘치는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플 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의무대 군의관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장평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행복이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내 아들, 내 남친, 내 동생이 가는 그 부대. 부대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네, 오늘 베이스 캠프에서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집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쟁 기념관의 의미를 되짚어봤잖아요. 네. 오늘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험 코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아하. 근데 전쟁기념관은 박물관인데 어떻게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기념관이 실내 면적만 약 36,000 제곱미터고요. 이야. 총 전시 자료만 9,000여 점에 달한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구경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근데 눈으로만 보는 박물관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저번 주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전쟁 기념관은요, 입구부터 어마어마하게 넓긴 해요. 와, 예. 코스가 있어요. 압도당하는. 갑시다. 야, 5개 전시가. 탱크, 예. 종류별로? 네. 오, 대박. 전투기.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뭐 역사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아서 보여주려고 거북선이랑 이런 거 좀 보여주려고 왔어요. 신기하죠. 뭐 책으로만 보던 거랑 이런 것들 자기들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진짜 와서 크게 보이니까 그런 건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해하고. 거북선 와. 유명하죠.
아 진짜 저기서 사진 촬영도 했어요. 네, 거북선 앞에서. 애기들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서요.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봐가지고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웅장한 사운드에 아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어른들도 저도 진짜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다방면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좀 느끼는 점도 많고. 자, 역시 의자인데 탈각이 생명이죠. 얘가 문제받은 거였어요. 야,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니까 각을 저렇게 맞추려면. 이건 공연을 하나 봐요. 와. 오감만 좀 많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10월 1일에 38도선 넘게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박물관 가면 저런 거 좋아요. 도슨트한테 설명 들으면서 이제 구경하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진짜 무료래요. 예약을 하면. 특히 전쟁기념관의 도슨트라고 하면 보통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도슨트도 되겠지만 여기는 특히 전쟁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이다라는 곳에서 전문 해설사 또는 도슨트란 사람들에게 그 돌아가신 분들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왕금요? 네, 고조선입니다. 네, 들어가 갈게요. 저 안경이 혹시 3D, 4D 맞아요. 체험관 아닙니까? 맞아요. 4D. 이야, 저도 봤어요. 완전 고퀄인데? 우와! 바람 나오네. 바람 나오고. 네, 물도 최고. 무서워. 자는 거 아니죠? 박물관 가서 영화 한 편까지 덤으로 볼 수 있네요. AR처럼? 야, 진짜 핫플레이스 답네요. 역시. 저분은 혹시 송혜교 씨. 우와! 정말 4차 산업혁명답게.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저렇게 하나씩 읽어볼 수 있는 거. 야, 춤도 지금. 어머, 맞다. 이거 워터 플랫폼 오태견 씨가 입었던 거잖아요. 어머. 아, 춤추셨어. 와, 4D 워리어 플랫폼 AR. 전쟁기념관에 한 번 입장하면 뭐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네,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면 평화의 소중함도 더욱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군악
의장대 행사가 네,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복 입고 절도 넘치는 동작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우리 그렇죠. 밖에서는 기회가 많이 없죠. 군대에서는 보기가 그래도 쉬운 편인데 밖에서는 네. 보기도 어렵고 제가 또 군악대 출신이라서 저도 아주 저렇게 멋졌던 그런 기억이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본인이요?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도요. 대한민국의 의장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 기념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또 세 딸의 아빠로서 관심이 확 생기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초등학생들은 활, 거북선, K2 전차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성인들은 기념관 내 전시실을 돌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홈페이지에 미리 예약하시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래요. 네. 자, 호국 보훈의탈 특집 2탄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저에게 문제를 직접 내주셨어요. 헤드폰을 쓰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군가를 듣고 흥얼거려 주셨는데요. 자, 뭔지 기억나시죠? 아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했던 거. 숨쉬네 살아라 함성 사랑의 순간에 전설의 반대 같은데? 자, 관람객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정답 외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자, 감 오시지 않나요? 오토바이 소리. 비행기. 노래입니다. 나는 왜 캐롤로 들이지? 진짜 어렵다 1단계. 제목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정답. 아 정답. 맞춰도 되는 네. 거예요?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요? 맞다. 아니에요? 분산 깊은 곳. 네. 그래요? 전우야. 이거 좀 아 그거 맞네. 진짜 맞아.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2단계 볼까요 그러면? 2단계 볼게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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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아 음대 교수인가 봐요 저분. 아, 음이 정확하시네. 예. 멋있어. 멋있으세요. 맞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후야 들리는가? 그래, 다른 답은 없나요? 있지에 달라.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오, 유야. 야 유기적으로 1단계 성공. 뭐 상품이 있나요? 박수. 아 그리고 부상으로 전쟁 기념관을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좋아요. 너무 부러워.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1단계 힌트입니다. 정답 아리라. 정답? 설마? 설마? 푸른 소나무? 푸른 소나무? 어디서? 노래가 기억이 안 난다. 역시 정은장 교수. 어디서요? 그냥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힌트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1단계를 잘 모르겠어요.
싸우리라. 면서는 내가 지키리라.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하는데요? 그쵸? 아 맞아. 아닌데? 방금 내가 부른 거 전소리 간다. 조용히 만. 그거 뭐죠? 그거? 사나이로.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자, 2단계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바로 3단계 갈까요? 네. 가야 될 것 같아. 어려운데. 진짜 사나이 아니에요? 자, 3단계 바로 보여주시죠. 허밍. 예. 오. 예. 맞나 보다. 정확하다. 음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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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푸른 소나무 맞는 것 같아. 푸른 소나무. 당신의 그 중정 그 부분이 틀린 것 같거든요. 좋아 좋아 맞아. 드디어 윤기준 중이님의 잘하는 장기를 발견했어. 처음으로? 진짜. 난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그런가? 그런 부분이 나왔었나요? 아니 처음에. 처음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답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슬리피 저격수. 답은 아니지만. 따라라라라 이 음은 정확한데. 당신의 그 중정. 그 따라라라라니까. 푸른 소나무. 푸른 소나무 갑시다. 그럼 푸른 소나무요? 당신의 그 중정 갑시다. 멸공의 햇불은 아니지. 오! 멸공의 뿔. 멸공의 뿔. 정답. 멸공의 멸공의 뿔. 멸공의 뿔 가시겠어요? 네. 네. 푸른 소나무 미련 없으세요? 푸른 소나무. 나 푸른 소나무. 저는 푸른 소나무라 생각하긴 하는데. 나도 푸른 소나무. 왜냐면 여기 소나무가 있거든. 나도. 근데 여기 푸른데다. 그렇잖아. 진짜 푸른 소나무지. 그렇다면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허밍. 예. 맞네. 진짜 사나이 맞네. 아니지. 다르잖아 제목이. 자, 진짜 사나이 맞습니다. 법무관님. 법무관님이 생각하는. 법무관님. 아니 좀 밀어붙이셨어야지. 답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슬리피 저격수. 저건 아니다. 진짜 사나이라고 했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거기 힘을 실어준 게 사실 법무관님. 그것만큼은 아니다. 그건 진짜 아니다. 쟤는 아니다. 정답은 진짜 사나이였어요. 진짜 아쉽다. 네. 맞췄는데. 재밌다. 네. 자, 6월 호국보훈의 날 특집으로 저희가 전쟁기념관도 가보고 또 퀴즈도 풀어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전쟁기념관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드네요. 아이들 데리고 네. 그 의장대 그 행사도 보고 싶고. 예. 저도 어렸을 때 갔던 거랑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드네요. 인권교관이자 이제 군사 외교관으로서 다음으로는 미군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쟁기념관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자, 6월이 지나도 지금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언제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기로 약속하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수민 씨. 네. 네. 자, 오늘은 아쉬운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법무관님이 전역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녹화가 행국의 마지막
녹합니다. 예. 아 진짜요? 정말 짧은 기간 함께했지만 임팩트만큼은 정말 강렬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이지훈 법무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케이크까지. 네, 우리 아유, 유상무 반갑습니다. PD가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촛불 불기 이거- 전에 그러면은 마지막 네, 인사 인사만 해주시고 그리고 촛불 네네. 불어주시죠. 그 행군기랑 같이 한 게 3개월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야전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저한테 네. 의미 깊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14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합니다. 14년. 전역을 하고 이제 변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도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소음 비시고 초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퀴즈만 맞춰줬어도 훈훈했을 텐데. 자,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네, 정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차렷! 경례! 행운!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스로 외모가 순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면은 나는 조금 세게 생겼다. 왜 이렇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무서운데? 더럽게 생겼다. 이렇게 사기치기 좋은 사람 없다. 근데 아영 씨가 굶으면 사기를 못 치죠. 굶은 상태에서는 본인의 피곤함을 어필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폭편. 포기하면 편하다. 말하던 도중에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행복한님 요즘 너무 왜 그따구로 살아? 나 별로야. 어제 행군기를 못 봤네. 모니터 해야 되는데. 빠르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응? 신하영 씨. 신하영? 아영아.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뭐 봐? 어? 뭐 봐? 모바일로 행복이 보고 있었죠. 이번에 새로운 어플이 생겼는데 모르셨어요? 모바일로 행군기를? 대체 언제 생겼대? 요즘 누가 귀찮게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다운만 받으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저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최고야. 이젠 간편하게 국방TV 어플로 즐기세요. 시청률 저번에 20 나왔대고. 20? 틀에 박힌 세상 속에서 길들여진 너 매일 마냥 덤덤 날 따라 해봐 뭐더 필요해? Hey girls You ready? 너 몰래 지치를 감춘 꿈을 찾아서 달려볼까 함께 나 새로운 목소리로 마음껏 외쳐 모두 이거 simsalabim sim simsalabim sim simsalabim